경영님 오셨습니까? 오 그래. 숫가루 야 놀자. 안녕하세요. 머니마켓의 여의도 천수루입니다. 장마가 조금 포강 상태에 접어드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무더위가 오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 스승님 만수르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매일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여의도 만수르입니다. 만수르님,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IPO 대어로 분류되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이제 스승님께서 공모가가 좀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정정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 촬영한 직후에 공모가가 수정이 되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의 멈춰가 이제 효과를 발휘한 거죠. 예.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금 그다지 낮지 않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공모가가 좀 낮아졌으니까 상장 이후에 손실을 볼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큰 욕심을 버리고 몇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난 크래프톤에 이어 이번 이야기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국내 최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만수르님 혹시 야놀자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오, 아무래도 예전에 한이가 광고 모델 했었죠. 그렇죠. 야 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놀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그만큼 익숙한 기업인데 저도 뭐 생각나는 거는 쌈디의 광고 쌓이면 더 니니 이런 게 떠오르네요. 이렇게 익숙한 기업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무려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주가 9%씩 하루 만에 오르는 등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손정희 픽 야놀자 제2의 쿠팡 될까입니다. 야놀자와 소프트뱅크라 뭐 쉽게 연관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무슨 관계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소프트뱅크 투자설은 이제 외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먼저 불거졌는데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손정희 회장을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대한 투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약 8억 7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야놀자 지분 10%를 확보한다고 하네요. 가장 궁금한 건 왜 소프트뱅크가 야놀자에 투자를 하느냐 이걸 텐데요. 정확한 뭐 어떠한 성장 가능성을 받는지는 손정희 회장과 뭐 경영진들만 알겠지만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만 소프트뱅크가 또 다른 펀드인 비전펀드 2호를 통해서 한국 기업 2곳에 투자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앞서 이제 비전펀드 1호가 디디추싱이라는 중국의 모빌리티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의 리스크가 크니까 한국 기업으로 시선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디디추싱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뭐 미국 상장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바로 그냥 앱삭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예. 손정희 회장도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 상장할 때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이런 식으로 제재가 가해질지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중국 기업은 정부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했겠죠.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쿠팡을 통해서 3조 원을 투자해서 38조 원이나 벌어들였으니까 완전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13배네요. 저 같아도 뭔가 그 한국 기업하면 손해는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추가로 비전펀드 2호가 올해 투자한 한국 기업 2곳을 조금 살펴보면 공통점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로 투자한 아이유노 미디어 그룹과 두 번째로 투자한 위드 기업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과 기존의 산업을 결합한 것으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이유노 미디어 그룹은 영상, 자막 더빙과 인공지능 기술을, 그 다음에 위드는 교육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높은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소규모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 2호와 이제 한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비전 펀드 1호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AI를 중요시한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을 초청해서 했을 때 이제 손정희 회장이 했던 말도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뭘 투자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AI is going to disrupt every industry.
and AI will be the biggest revolution in human history. Say AI, AI, AI every day. 그래서 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손정혜 회장이 야놀자 역시 AI 기술에 약간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야놀자도 이제 단순한 여행 이제 예약, 호텔 예약 플랫폼이 넘어서 이제 여행에 대한 솔루션 기업으로서 AI 기술을 좀 접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야놀자 비슷한 모델이 이제 에어비앤비가 네네. 있잖아요. 예,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시총이 10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손정 회장이 에어비앤비에 투자하지 않은 걸 굉장히 후회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뭐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행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에어비앤비가 상장해서 그만큼 성공하는 거 보면서 아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순한 경영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여행 산업이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야놀자는 오히려 매출을 놀리고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하는 등 이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주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매출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매출 1,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8%나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61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어떠한 배경에서 손 회장이 투자를 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결론은 결국 상장을 통해서 투자 차익을 거두겠다 뭐 이런 네.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앞에서 중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집중을 했다. 뭐 또 여행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좀 높은 평가를 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이제 상장을 통해서 투자 이익을 얻겠다라는 건데요. 쿠팡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야놀자도 나스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11월 이제 야놀자가 IPO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상장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나스닥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둘 다 상장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나스닥 상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상장이란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상장할 때 내야 되는 수수료도 한 5%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5배 돼요. 그리고 그 유지하려면 분기별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 그 상장사의 회계 감사 비용은 한 5배, 10배 뭐 이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유지 비용이 상당해요. 뭐 전문 분야시니까 저보다 이 부분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니까 상장 가능성이 어떻게 조금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면 아마 기업 가치 평가에서 확 유리한 면은 있어요. 네.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PER이라고 하죠. 그 네.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몇 년 유지하다가 상장을 유지하다가 대부분 상장 폐지로 들어가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상장을 목표로 내걸고 한국 상장을 할 경우에는 기업 가치 평가에서 아무래도 갑의 입장에서 조금 유리할 수는 있죠.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상장 기업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뭐 투자자들의 입장이 어떠냐 이런 거에 네.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한탕 상장한 뒤에 예를 들어 지분을 매각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죠. 뭐 에어비앤비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연간 매출이 에어비앤비 지난해 33억 달러예요. 뭐 3조 8천억 원이니까 야놀자도 10조를 따지면 그렇게 무리한 수치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야놀자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에 나섰다 그러면 비슷한 기업들이나 관련 뭐 투자 기업들 종목도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랑 아주 IB투자, 하나투자증권 이 정도로 있는데 대표적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에 16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그리고 아주 IB투자도 약 200억 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직접 투자는 아니고 야놀자에 4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하나 자산운용의 지분을 갖고 있죠. 10일 기준 SBI 인베스트먼트가 전일 대비 주가가 10.53% 올랐고
아주아이비 투자가 3.28%, 하나투자증권이 3.78%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슈 터졌다고 주식을 사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면 그 이슈가 터졌을 때 반짝 올랐다가 네. 그 뒤로는 다시 또 우하향하거든요.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4월에 정점을 찍고 네. 약간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오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슈에서 투자에 나서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네. 나중에 상장이 다시 추진될 때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하면 뭐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 투자는 뭐 지금 상승하긴 했지만 당일에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자면 소프트뱅크 투자사와 함께 이수진 야놀자 대표의 인생 스토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이수진 대표는 이제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한글을 못 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병영 특례 요원으로서 종잣돈을 모았는데 그것도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잃고 이제 무일푼이다 보니까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선택이 지금의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야놀자를 성공시키기 전까지 다른 사업에서도 뭐 실패를 했다고 해요. 네, 그 모텔 종업원에서 뭐 지금은 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 상장사의 어떤 오너가 되는 건데 아마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제 이수진 대표 번호 있거든요. 한번 이제 연락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이제 인생 한번 성공 해볼까요? 스토리도 한번 듣고. 안 받네. 바쁘시겠죠. 어제 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전화를 좀 피하시네. 네,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수진 대표도 참 고생을 하셨는데 네. 그 밑에 이제 그 이수진 대표가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한 김종현 부대표라고 있어요. 네. 예, 이분이 사실은 되게 안살림을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호흡이 좋아서 네. 예,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온 거죠. 정말 부럽고 대단하고 그런데 저희도 언젠가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뭐 나스닥 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자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여의도 만수르 천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